말로는 뭐 정치개혁, 쇄신 뭐 네, 얘기를 하는데 새정치. 네. 상당히 계산적인 모습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뭐 그 포텐셜이랄까요? 이제 성장 가능성은 뭐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될수록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민주당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고 네. 그 민주당하고 안철수의 대립구도가 되면 새누리당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면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도 아유, 있듯이 예. 저희가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그렇죠. 남이 해서 저쪽이 야권이 분열되니까 우리가 어부지리 어부지리로, 하겠다. 네. 이러다가 언젠가 저희가 저희가 보여주는 게 없는데 국민들이 믿음을 주겠습니까? 게다가 네. 책임이 더 큰 여당이. 그래서 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나 민주당에 대한 세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의 격변이 일어나서 정치 재편이 일어날 경우에 다시 1대1 여야 대결이 됐을 때 야당은 부쩍 커진 야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진짜 국민들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줬고 그다음 대선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는 게 네. 아까 노원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노원병에서 그 지난번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45%의 지지를 노원병에서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허준영 후보는 사실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7% 정도 떨어지는 득표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됐어 사람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판 모드로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방화벽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데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동시에 공생하기 위해서 앞으로 꼭 하나만 노력하고 이 45%를 벌써 떨어졌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통령의 이제 언행, 메시지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지. 그렇죠. 당장 정치적 언행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여당은 여당답게 여당으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성과를 내줘야 되겠죠. 대통령도 지금 정부에 채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라.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이번 6월 국회가 본격적인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4월 국회는 추경이고 2, 3월은 정부 조직 개편안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 첫 국회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저희가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국민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개혁, 너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거 좀 빨리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라. 그다음에 민생의 문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여당이 뭘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심판 모드로 들어가는 게 좀 야당이 심판 그렇죠. 모드로 네.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네. 또 오늘 이 말씀 잘 의원님이 또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럼요. 하실 거니까 그럼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